어떻게 김장한다는 걸 알았어? 미영이가 얘기해줬어요.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거든요. 준호야, 이 용기가 너무 큰데? 아, 김치는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미영이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까지? 네, 미영이 직장 동료들이 어머님 김치 얘기를 듣고 정말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유명해졌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어머님, 제가 김치값 드릴게요. 얼마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김옥분 씨는 올해 62세로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35살 딸 미영이가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65살 남편 철민 씨와 둘이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38살 사위 준호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족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여보, 미영이네 오늘 온다고 했지? 응. 점심 먹고 온다고 하더라. 준호도 같이 온대. 토요일 오후 옥분 씨는 부엌에서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일 해줬던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때나 해줄 수 있어서 더욱 정성을 들였죠. 참, 준호가 멸치볶음 좋아한다고 했지? 멸치 좀 더 볶을까? 그래. 사위가 좋아한다는데 많이 해줘야지. 철민 씨도 딸의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결혼 전 인사차 처음 왔을 때도 정중하게 절을 하며 인사를 했고 항상 두 손으로 물건을 받고 드리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준호의 인사 소리가 현관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분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죠. 어머, 우리 사위 왔네? 미영아, 많이 안 추워? 괜찮아요. 준호 오빠가 차로 데려다줘서. 준호는 늘 이런 식으로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옥분 씨는 이런 사위가 참 고마웠죠. 요즘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은 먹고 왔어? 네,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미영이가 집에서 계속 자랑해요. 준호의 이런 말에 옥분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이 결혼해서도 친정 음식을 그리워한다니 어머니로서는 뿌듯한 일이었죠. 그럼 잡채랑 멸치볶음 해뒀으니까 조금 먹어봐. 밥은 안 먹어도 반찬만?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준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어머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냉장고에 음료수도 있으니까 마시고 싶은 거 꺼내 먹어. 준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잠시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음료수도 몇 가지 있었죠. 이온 음료 하나 마셔도 될까요? 그래, 그래, 많이 마셔. 준호는 이온 음료 하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요리 교실은 어때요? 아, 재밌어? 지난번에 파스타 만드는 법 배웠는데 다음에 해줄게.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장인어른과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축구 이야기까지 나누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네, 좀 바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버님도 건강 관리 잘하세요. 고마워.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옥분 씨는 준호가 정말 착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씨도 정중하고 딸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자 미영이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준호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옥분 씨는 이런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죠. 예의도 바르고 딸도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위 얻었네. 우리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참 예의가 바르더라. 그날 밤 옥분 씨 부부는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옥분 씨는 아침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이 이것밖에 안 남았나? 분명히 토요일에 한 접시 가득 만들어뒀는데 지금 보니 절반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토요일에 준호와 미영이가 많이 먹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여보, 아침에 멸치볶음 드실래요? 응. 좋지. 그런데 얼마 안 남았네? 토요일에 사위가 맛있다고 많이 먹었나 봐. 철민 씨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에서 열무김치를 꺼내려 했는데 김치통이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상하네. 김치가 벌써 이렇게 줄었나? 김치통을 열어보니 정말로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새로 담근 김치였는데 말이죠. 옥분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요즘 김치를 많이 먹나? 아니면 여보가? 나야 평소만큼 먹는데. 왜 그래? 아니야, 김치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서. 하지만 이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겨울이니까 김치찌개도 자주 끓이고 밥상에도 자주 올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인 토요일, 준호와 미영이가 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혼자 먼저 왔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는 잠깐 친구를 만나고 나중에 올 거예요. 그래? 그럼 혼자 심심하겠네. 들어와서 앉아 있어. 준호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목이 마르다며 일어났죠. 어머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럼 냉장고에서 마시고 싶은 거 꺼내 마셔. 준호는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료수만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분 씨가 부엌 일을 하며 힐끔 보니 준호가 냉장고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거? 어제 새로 만든 거야. 맛보고 싶으면 먹어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가져와 멸치볶음을 조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별거 아니야. 간장이랑 설탕 비율만 맞추면 돼. 옥분 씨는 사위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준호가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다른 반찬들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도착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반찬들을 칭찬했어요. 어머님, 이 장조림도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이런 맛 안 나거든요. 엄마가 장조림 잘하시잖아.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해. 미영아, 우리도 이런 반찬 좀 만들어 먹자. 이런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기 전 준호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 멸치볶음 좀 싸가도 될까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옥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위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니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잠깐만 용기에 담아줄게. 옥분 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멸치볶음을 넉넉히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반응이 조금 특별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오빠, 너무 좋아하네. 당연하지. 이런 집 반찬은 정말 귀한 거야. 준호는 마치 무슨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옥분 씨는 이런 사위가 기특하면서도 조금 이상했죠. 멸치볶음 하나 가져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옥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멸치볶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 뭐 사위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평소보다 반찬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 아, 그래? 뭐 우리가 많이 먹나 보지. 철민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후 2주가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두던 옥분 씨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요리 교실에서 돌아온 옥분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또다시 놀랄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머, 콩나물 무침이 벌써 이렇게 줄었나? 화요일에 만든 콩나물 무침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 볼에 가득 만들어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줄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어제 콩나물 무침 많이 드셨어요? 아니, 평소만큼 먹었는데 왜? 아니, 벌써 다 떨어져 가서요. 그래? 내가 요즘 입맛이 좋아졌나 보네. 철민 씨는 여전히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7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 준호야. 무슨 일이야? 미영이는? 미영이는 야근해서요. 그런데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옥분 씨는 사위가 혼자 이렇게 늦게 온 게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였죠. 그래,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정말 잠깐만 있다가 할게요. 준호는 거실에 앉더니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냉장고 쪽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에는 옥분 씨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물을 마시려는 사람치고는 너무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콩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만드신 거예요? 응, 어제 만들었지. 왜? 냄새가 정말 좋아요. 조금만 맛봐도 될까요? 옥분 씨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냉장고만 열면 새로 만든 반찬을 그렇게 정확히 찾아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젓가락으로 콩나물 무침을 조금 집어먹어 봤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극찬을 했죠.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솜씨가 최고예요. 미영이한테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야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지. 그런데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것도 조금 싸가도 될까요? 미영이가 야근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에 가져다 주고 싶어서요. 옥분 씨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지난번 멸치볶음에 이어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한다는 말에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래, 미영이가 좋아하니까 가져가라. 옥분 씨는 또다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콩나물 무침을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가져간 양을 보니 거의 절반이나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금세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옥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정말 딸을 위해서였다면 미리 연락을 하거나 미영이와 함께 왔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옥분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가 혼자 왔다 갔는데 또 반찬을 가져갔어요. 그래? 뭘 가져갔는데? 콩나물 무침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냉장고만 열면 새로 만든 반찬을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뭐, 사위가 좋아하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자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멸치볶음 가져갔잖아요. 철민 씨는 여전히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옥분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미영이와 함께 왔는데 또다시 반찬을 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이번에 만드신 무생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엄마, 준호 오빠가 무생채 정말 좋아해요. 조금 싸가도 될까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미영이까지 거들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어쩔 수 없이 무생채도 담아줬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준호와 미영이가 돌아간 후 옥분 씨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무생채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들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분명히 뭔가 이상해. 옥분 씨는 이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준호가 올 때마다 새로 만든 반찬을 정확히 찾아내서 가져간다는 것. 그리고 냉장고의 반찬들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준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당연한 듯이 반찬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옥분 씨가 새로 만든 오이소박이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어머, 준호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회식이라서요. 심심해서 왔어요. 이제 준호는 굳이 핑계를 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냉장고로 향했어요. 어머님, 새로 만드신 게 있나요? 이제는 대놓고 새로 만든 음식이 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옥분 씨는 이런 준호의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사위니까 못 본 척할 수도 없었죠. 아, 오이소박이 새로 담갔지. 아직 덜 익었는데. 오이소박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보여주세요. 준호는 마치 자기 집 냉장고를 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이소박이 통을 꺼내더니 뚜껑까지 열어봤어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냄새도 벌써 좋고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익어야 맛있어. 그래도 조금만 맛봐도 될까요? 옥분 씨가 젓가락을 건네주자 준호는 오이소박이를 한 조각 집어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죠. 어머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냥 평범하게 만든 건데 뭐.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님, 이거 혹시 조금 가져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더 이상 미영이를 핑계로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옥분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지만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조금 담아줄게. 하지만 준호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가 작은 용기에 조금 담아주려고 하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좀 더 큰 용기 있으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서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옥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양까지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더 큰 용기를 꺼내 담아줬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서요. 준호는 오이소박이 통에 거의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옥분 씨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담아준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준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이소박이를 챙기고 나서 또 냉장고를 열어봤거든요. 어머님, 이 시금치나물도 새로 만드신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만들었지. 색깔이 정말 좋네요. 이것도 조금만 맛봐도 될까요? 옥분 씨는 이제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준호는 한 가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다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맛봐봐. 준호는 시금치 나물도 맛보더니 역시나 맛있다며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이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것도 조금 가져가도 될까요? 미영이도 시금치나물 좋아하거든요. 결국 옥분 씨는 시금치 나물도 담아줬습니다. 이제 준호는 양손에 용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또 다른 것을 발견했거든요. 어머님, 저기 있는 건 뭐예요? 두부조림인가요? 아, 그거? 어제 만든 건데. 색깔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옥분 씨는 준호가 뭘 하려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개나 담아준 상황에서 3번째까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이것도 조금만 안 될까요? 준호는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이제 정말 부담스러워졌어요. 준호야, 이미 2개나 가져가는데.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맛있어 보여서요.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결국 옥분 씨는 두부조림까지 작은 용기에 담아줬습니다. 준호는 이제 양손에 용기 2개 그리고 작은 봉지까지 들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번 만들어 주시고. 그래, 조심히 가져가. 준호가 돌아간 후 옥분 씨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반찬들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지. 이제 옥분 씨도 참을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위가 좋아한다니까 기분 좋게 줬지만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한 번에 여러 개씩 가져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옥분 씨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옥분 씨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와 함께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20폭이나 되는 배추김치를 담갔습니다. 순자야, 올해 김치 정말 잘 됐다. 배추도 싱싱하고. 그러게, 옥분이 네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최고야. 나는 아직도 못 따라가겠어. 2사람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김장을 마쳤습니다. 옥분 씨는 김치통 여러 개의 김치를 나눠 담으며 뿌듯해했어요. 특히 가장 큰 김치통에는 정성스러운 포기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 김치는 설날까지 먹어야겠네. 맛있게 익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우리 집 가서 김치 좀 정리해야겠어.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옥분 씨는 김치통들을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가장 큰 통은 김치냉장고에, 작은 통들은 일반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 8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 씨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뭐고? 아, 이거요? 오늘 김장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나 해서 용기를 가져왔어요. 옥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외였지만 아예 용기까지 준비해서 온 것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김장한다는 걸 알았어? 미영이가 얘기해줬어요.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거든요. 준호는 쇼핑백에서 큰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거의 김치통만큼 큰 용기였거든요. 준호야, 이 용기가 너무 큰데? 아, 김치는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미영이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옥분 씨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주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 같았어요. 친구들한테까지? 네. 미영이 직장 동료들이 어머님 김치 얘기를 듣고 정말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유명해졌어요. 준호는 마치 옥분 씨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옥분 씨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기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어머님, 제가 김치값 드릴게요. 얼마예요? 갑자기 돈 얘기까지 나오니 옥분 씨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위한테 김치값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돈은 왜?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갈 수는 없죠. 결국 옥분 씨는 김치 냉장고에서 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가져온 용기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용기가 워낙 크다 보니 김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아직 덜 익었는데 며칠 더 두면 맛있어질 거야? 어머님, 혹시 조금 더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에 공간이 좀 남아서요. 옥분 씨는 기가 찼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담아줬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담기 시작한 김치를 다시 빼낼 수도 없었어요. 준호야, 이미 많이 담았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미영이 친구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서요. 조금만 더요. 결국 옥분 씨는 김치를 더 담아줬습니다. 준호의 용기가 거의 가득 찰 때까지 말이죠. 그 양을 보니 거의 5에서 6포기 분량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주셔서. 그래, 조심히 가져가. 준호가 돌아간 후 옥분 씨는 김치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20포기로 담근 김치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 옥분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가 김치를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얼마나 가져갔는데? 거의 5포기 분량은 될 것 같아요. 아예 큰 용기를 가져와서는 친구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까지? 네, 미영이 직장 동료들 준다고 하면서 계속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철민 씨도 조금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치를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준다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사위라도 그렇지.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옥분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찬 하나씩 가져가던 것이 이제는 김치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게다가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준다니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옥분 씨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니까 좋게 봐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옥분 씨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옥분 씨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김치 냉장고를 열 때마다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와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금요일 저녁 철민 씨가 퇴근 후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옥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준호 얘기 좀 해야겠어요. 왜? 또 뭔 일 있었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사위가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너무 심해요. 옥분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멸치볶음부터 시작해서 김치까지 시간 순서대로 말이죠. 처음에는 멸치볶음 조금 가져간다고 해서 좋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김치를 5포기씩 가져가요. 그렇긴 하네. 너무 급격하게 변했네. 그리고 이제는 미리 용기까지 준비해 와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철민 씨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 정도가 심했어요. 근데 미영이는 뭐라고 해? 미영이도 같이 거들어요.
준호 오빠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많이 싸달라고 해요. 그래? 딸까지 그래? 네, 그래서 더 기가 막혀요. 딸이 남편 편만 들고 있어요. 철민 씨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혼자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 딸까지 가세하고 있다니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제예요. 직접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일단 미영이한테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미영이요? 그런데 미영이가 알아서 준호한테 말할까요? 딸이니까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옥분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최근 미영이의 모습을 보면 남편 편을 들기에 바빠서 부모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요즘 미영이 보면 준호 편만 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말하면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말이죠. 여보, 만약에 우리가 준호네 집에 가서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무슨 뜻이야? 준호가 우리 냉장고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준호네 냉장고에서 뭔가 가져오는 거예요. 철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싶었어요. 그건 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준호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돼요? 똑같은 가족인데 그렇긴 하지만 준호가 우리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뭐가 어떠냐, 맛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옥분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냉장고에서 음식이 사라지는 기분을 한번 느껴봐야 해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그러면 먼저요? 준호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기만 했잖아요. 철민 씨도 아내의 말에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위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당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 우리가 그러면 준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하는 건 이상하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옥분 씨는 이제 완전히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준호가 우리한테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게 해줘야 해요. 말로 하면 안 통하니까 직접 당해봐야죠. 그럼 언제 할 건데? 이번 주말에 미영이네 집에 가보는 거 어때요? 오랜만에 손주 보러 간다고 하면서. 철민 씨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보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정말로 할 거예요. 준호가 우리한테 하는 방식 그대로 해볼 거예요. 옥분 씨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어머니, 좋은 장모로만 지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당해보면 알 거예요. 자기 냉장고에서 음식이 계속 사라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자. 결국 철민 씨도 아내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사위의 행동이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옥분 씨는 본격적인 거울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옥분 씨 부부는 미영이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깜짝 방문이었어요. 옥분 씨는 가방 안에 준비해온 큰 용기들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지금 와서 무서워?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무섭긴 하지만 이제 그만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옥분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가 문을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엄마 아빠?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면 안 될까? 아,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인 장모의 방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연락을 주셨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네. 옥분 씨는 일부러 준호가 늘 하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런 투로 말이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옥분 씨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물 좀 마셔도 될까? 네, 당연하죠. 냉장고에서 드시고 싶은 거 꺼내 드세요. 옥분 씨는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가 늘 하던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유심히 둘러봤어요. 여러 가지 반찬들과 밑반찬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아, 이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거요? 어제 만든 건데 맛없을 거예요. 아니야, 색깔이 정말 좋네. 조금 맛봐도 될까? 미영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젓가락을 건네줬습니다. 옥분 씨는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보더니 과장스럽게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건데요.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네? 미영아, 이거 조금 가져가도 될까? 미영이와 준호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엄마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져가요? 왜요? 맛있잖아. 집에서도 먹고 싶어서 안 될까? 아, 네, 물론 괜찮죠. 미영이가 작은 용기를 꺼내려고 하자 옥분 씨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혹시 좀 더 큰 용기 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서 많이 가져가고 싶어. 네? 미영이는 당황했지만 더 큰 용기를 꺼내줬습니다. 옥분 씨는 멸치볶음을 넉넉히 담았어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다른 반찬을 발견했거든요. 미영아, 이 시금치나물도 맛있어 보이는데? 엄마, 그건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더 맛있겠네. 이것도 조금 맛봐볼게. 옥분 씨는 시금치나물도 맛보더니 역시 맛있다며 이것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래요? 평소랑 달라요. 뭐가 달라? 딸이 만든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지? 이상해?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옥분 씨는 시금치나물까지 용기에 담고 나서 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 이 계란말이도 맛있어 보이네. 이것도 조금만. 어머님, 그건 저희가 저녁에 먹으려고 만든 건데요. 아, 그래? 그럼 조금만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준호가 난색을 표했지만 옥분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평소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결국 옥분 씨는 3가지 반찬을 모두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또 다른 용기를 꺼냈어요. 미영아, 냉장고에 김치도 있지? 김치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김치요? 엄마, 김치는 집에 많이 있잖아요. 딸이 담근 김치는 맛이 다르잖아. 어머니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옥분 씨는 일부러 준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말 말이죠. 어머님, 친구분들까지요? 왜 안 돼? 우리 딸 솜씨 자랑하면 안 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했던 논리를 그대로 들으니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결국 옥분 씨는 김치까지 큰 용기에 담아갔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얻어간다. 네,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딸 집에 와서 음식 좀 가져가는 게 이상해? 가족끼리 뭐가 어떠냐? 옥분 씨는 준호의 단골 멘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옥분 씨 부부가 돌아간 후
미영이와 준호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반찬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이었거든요. 옥분 씨 부부가 돌아간 후 미영이네 집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고 미영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 저녁 뭐 먹지? 반찬이 거의 다 없어. 그러게 어머님이 오늘 왜 그러셨을까? 모르겠어. 평소 우리 엄마 스타일이 아닌데. 미영이는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가득했던 반찬들이 거의 반 이상 사라져 있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까지. 이상해. 정말 엄마가 이런 분이 아닌데. 뭔가 있나?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준호의 말에 미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잘못한 게? 뭘? 아니, 그냥 어머님이 오늘 하신 행동이 뭔가 평소와 달랐잖아. 준호는 오늘 장모님의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맛있어 보인다며 가져가고 싶다고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하고 잠깐만, 미영아. 왜? 어머님이 오늘 하신 말들. 뭔가 익숙하지 않아? 미영이도 천천히 오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가족끼리 뭐가 어떠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한 말들이 바로 준호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설마 엄마가 일부러? 아, 이게 내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했던?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장모님 집에서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미영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오빠,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 미영이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반찬을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사실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고 보니 오빠가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정말 많이 가져왔지. 맞아, 김치도? 그때 정말 많이 가져왔지. 준호는 김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큰 용기를 가져가서 김치를 한가득 담아온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장모님이 흔쾌히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절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주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오늘 우리한테 하신 게 바로 내가 어머님한테 했던 거구나. 그런 것 같아. 어쩐지 오늘 엄마가 이상하다 했더니 미영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영아,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줄은?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좋아서 주시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생각해보니 그동안 장모님이 느꼈을 기분이 짐작이 갔거든요. 내가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새로 만든 반찬이 뭐가 있나 확인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거야. 그리고 한 개씩 가져가던 게 나중에는 여러 개씩, 심지어 김치는?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거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었거든요. 오빠, 우리가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래,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게 됐네. 준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했던 거였어요. 미영아, 내일 어머님께 전화드려야겠어. 응, 같이 가서 사과하자. 그런데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준호야,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좀 그랬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미안해요. 사실은 그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반찬 가져가는 걸 보고 네 장모가 많이 부담스러워하셨어. 장인어른의 솔직한 말에 준호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상식했어요. 아니야.
우리도 직접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안하다.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바보였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얼마나 민폐였을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우리 내일 가서 제대로 사과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준호와 미영이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친정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미영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사과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해 주실 거야.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옥분 씨가 나타났는데 어제와는 달리 평소에 온화한 모습이었어요. 어머, 미영아,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준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옥분 씨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뭔 사과? 들어와서 앉아. 거실에 앉자마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상식하게 행동했어요. 준호야, 어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하신 행동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부담을 드렸는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 씨와 철민 씨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도 정말 미안해요. 준호 오빠를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전혀 몰랐어요. 좋아서 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미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몰랐다는 게 더 미안했거든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점점. 준호야, 됐어. 엄마도 직접 말을 못하고 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안하다. 옥분 씨는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다 풀렸거든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어. 사위한테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아버님,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 둔했어요. 철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준호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호야, 어제 당해보니까 어땠어? 정말 불편했어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계속 사라지니까 당황스럽고 저녁 먹을 반찬까지 없어지니까. 그렇지? 엄마가 그동안 그런 기분이었어. 옥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거울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규칙을 정하자. 규칙? 네, 서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규칙 말이에요. 옥분 씨는 생각해왔던 것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음식을 가져가고 싶으면 미리 말해줘. 갑자기 와서 달라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적당히 한두 가지만. 당연하죠, 엄마. 셋째, 친구들 준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솔직하게 먹고 싶다고 해.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핑계들이 들통난 게 부끄러웠거든요. 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도 규칙이 있어. 앞으로 뭔가 불편하면 직접 말할게. 참고 있지 않고. 맞아,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규칙들이 정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지내자는 약속이었어요. 엄마, 그럼 오늘은 우리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뭘 사? 엄마가 해줄게.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정말 사드리고 싶어요. 마음이라도 표현하게 해주세요. 결국 네 사람은 함께 근처 맛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감사해? 어제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요. 말로 하셨으면 이해 못했을 텐데 직접 당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옥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자.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친정에 갈 때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보지 않았고, 음식을 가져가고 싶을 때는 미리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적당량만 가져갔습니다. 옥분 씨도 이제는 마음 편히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주연아,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니? 사돈 어르신이랑 사돈 총각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아, 당장요? 갑자기라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볼게요. 그래, 내가 호텔 식당 예약해 둘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오시라고 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배려 깊고 예의까지 바른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예비 며느리, 처음엔 참 완벽했죠. 요리 잘하고 인사성 바르고 가족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고. 저처럼 누군가의 연기에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라는 말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보다시피 지금은 이겨내고 잘 지내고 있죠.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 위기에서 벗어난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저요, 남들 다 손주 돌본다 할 나이에 아들 장가 못 보내서 속 끓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벌써 외손주 봤다, 며느리가 김장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고작 아직 인연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로 둘러대기 바빴어요. 학주야, 엄마가 너무 조급한 거니? 네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된 거면 이해하는데.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람한테 딱 오는 느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들이 이런 말 하면요, 괜히 또 더 짠하더라고요. 30 넘어 40 앞둔 나이까지 연애다운 연애 한 번 안 하던 애였어요. 그런 학주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요, 속으로 진짜 소리 질렀다니까요. 진짜니? 너 진짜 진심이니? 어디서 만났는데? 무슨 일 해? 엄마, 질문 좀 천천히 해요. 아직 많이 안 보여드린 사람이라. 한참을 망설이던 애가요,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조만간 밥 한 끼 같이 해요.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죠. 근데요, 그 자리에 나온 아이, 제가 평생 본 여자들 중에 제일 반짝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학주 씨와 교제 중인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단정했어요. 무슨 연예인 같다기보단 그냥 사람 자체가 맑고 또렷했어요. 앉은 자세며 말투며 웃는 것도 조용히 웃는데 그 웃음 하나에 사람 마음이 풀리는 거 있죠? 많이 떨리네요. 사실 어머님께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뭐가 떨려. 내가 더 떨린다. 이렇게 반듯한 아가씨는 또 처음이네. 밥을 먹으면서 나눈 얘기들이 다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이 친구가 그냥 예쁜 게 아니고 어딘가 진짜로 단단했어요.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런지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이 늘 그리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요, 입안에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조곤조곤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할까 싶었죠. 주연이는 외삼촌 댁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낯선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눈빛이 맑더라.
그날 식사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너무 좋아서 딸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했어요. 지연아, 너도 언니 될 사람 생기겠더라. 네 오빠 이번엔 사람 진짜 잘 만났다. 엄마, 또 너무 좋아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천천히 봐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이 갔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 아이는 진짜다 싶은 거요. 며칠 지나고 주연이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식구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손봐야 할까요? 아휴, 괜찮아. 처음 온 날부터 무슨 일을 해. 그냥 앉아서 쉬어. 그런 거 못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같이 하는 거요. 그렇게 부엌일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끝나고 앉아서도 제 옆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어른 챙기는 애가 얼마나 된다고 참 복 받은 거지? 내가. 그리고 며칠 후 아주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생일에 주연이가 깜짝 생신상을 준비해 온 거예요. 잡채, 나물, 미역국까지 다 직접 했어요. 그 상을 본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니까요. 이 아이 보통 애 아니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고맙다. 학주야, 엄마한테 이런 기쁨도 오네. 그동안 남들 좋은 소식 들으며 부러워만 했던 내가 이젠 남들에게 자랑할 이야기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연이는 우리 딸 지연이랑도 잘 지냈어요. 아가씨, 혹시 다음에 같이 쇼핑 가실래요? 제가 요즘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있는데. 언니, 그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게 둘이 언니, 동생 하며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또 확신이 들었죠. 이 아이는 그냥 아들 인생만 바꿀 애가 아니에요. 우리 집 전체를 바꿔줄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들에게 물었어요. 학주야, 주연이랑 정말 결혼 생각 있는 거지? 네, 엄마. 저 진지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으면서도 어디선가 묘한 불안감도 스쳤어요. 너무 완벽하다는 게 어쩌면 이상한 거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괜한 생각 그만하자. 복도 많지. 이런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그때 저는 몰랐죠.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금방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은 좀 더 봐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었죠. 근데 주연인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은 뒤로 집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차 들른 건 줄 알았는데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일정 다 끝났어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같은 톡 하나 보내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 된장찌개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친구 할머니한테 얻은 된장이 있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그날 저녁 주연이가 끓여준 찌개 한 숟갈 뜨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숟가락을 멈췄어요. 어머, 이거 무슨 맛이 이렇게 깊어? 너 어디 할머니 댁에라도 다녀왔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 된장이 좀 특별해요. 저도 사실 레시피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맛에 저도 반했어요. 진짜 옛날 엄마 손맛 같았어요. 그걸 젊은 애가 이렇게 낸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예 냉장고까지 같이 채우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이런 나물 잘 안 파는데 시장에서 겨우 찾았어요. 이거 어딜 다니며 이런 걸 다 챙겨와? 내가 진짜 복 받았나 보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꼭 무언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일 때도 있고 꽃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책 한 권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생각난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또 한 번 놀랐죠? 내가 했던 말까지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서 챙긴 거잖아요. 그 애는 그냥 예의 바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우리 딸 지연이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서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아가씨 좋아한다는 향수라던데 제가 몰래 물어봤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언니,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저 이 향수밖에 안 써요. 우리 지연이도 그날 이후로 언니 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연이는 점점 우리 가족 사이에서 중심이 돼갔어요. 무슨 행사나 기념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억하고 챙긴 사람이 주연이었고요. 저보다 먼저 남편 생신상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버님, 이건 소고기 묵국이에요.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제일 좋아하신다길래요. 아이고, 학주 아버지 복 터졌네 터졌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온 집안이 달라진다더니. 남편도 그런 주연이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죠. 여보, 얘는 진짜 보통 애가 아니야. 어쩜 저렇게 살뜰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사람 보는 눈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좋기만 해야 할 며느리감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게 사람 마음을 어쩐지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가령 어느 날은 이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집에 와서 저희가 말도 안 했던 반찬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김치전 생각나셨을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전 기억 못 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었거든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여보, 주연이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불안하지 않아? 아니, 그게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애 어디 있나? 기특한 거지? 그래 기특하긴 한데 어쩐지 맞춰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달까요. 우리 집 분위기, 우리 가족 말투, 음식 취향까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흡수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그 의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그 무렵 한복 맞추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머님, 곧 상견례잖아요. 혼주 한복도 맞추셔야 하니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내자. 같이 보는 게 더 좋지. 저는 그날 이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겁을 먹는 건 아닐까? 혹시 그냥 좋은 며느리를 운 좋게 만난 건데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날 한복집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사람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땐 몰랐죠? 그날은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예식장 예약도 끝났고 날짜도 잡았고 이제 남은 건 혼주 한복 맞추는 일이었죠. 며느리 될 아이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한복 같이 보러 가요. 혼주복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는 또 속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왕 해주는 거면 좋은 데서 해야지. 너 한복도 하나 맞춰라. 내가 해주고 싶다. 저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냥 입던 거 입을게요. 됐어. 내가 처음으로 해주는 옷인데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봐. 그렇게 한복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맞춤집이라 그런지 매장부터 으리으리했어요. 주연이는 역시 배우라 그런지 뭐를 입어도 그림 같았어요. 어머님, 이 색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난번 입어보신 건 톤이 좀 죽었던 것 같아요. 너도 참 감각이 있구나. 그냥 고르면 다 비슷한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온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 말투도 조심스럽고 얼굴도 낯설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그래요? 고맙네요. 2잔 부탁해요. 저는 그저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직원이 커피를 들고 오는데 뭔가 어설펐어요. 걸음도 어딘가 조심스럽고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는 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진짜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 직원이 그만 제 옷 위에 커피를 확 쏟아버린 거예요. 어머머, 어이구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겁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얼룩 보이세요? 휴지 좀 가져올게요. 그날 제가 입은 옷은 흰색 블라우스였고요. 커피 자국이 확 티났어요. 사모님, 화장실로 가시면 제가 얼른 얼룩 닦아드릴게요. 금방 지워질 거예요.
사고라기엔 너무 어색했지만 그 순간엔 그냥 실수려니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지 뭐. 얼른 닦자. 이거 냄새도 좀 나네. 저는 며느리한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직원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어요. 근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안쪽으로 날 끌더라고요.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잠깐, 왜 이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꼭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무슨 말이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 여자분, 이주연 씨, 그분 진짜 며느리로 들이셔도 되는 분 맞으세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또 어떻게 알고? 당신 누구예요? 정체가 뭐야? 저 그 여자 알아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 사촌 오빠 전 부인이었어요. 순간 저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동안 함께 밥 먹고 웃고 장 보러 다닌 그 애가 남의 전 부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곱고 단정하고 어여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한 적 있는 유부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저희 며느리 될 애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 경계했어요. 말도 안 돼요. 주연이 그런 애 아니에요. 너무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사모님, 그 여자한테 속으면 진짜 큰일 나요. 저희 사촌 오빠 인생 망가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라고요? 병원? 그 여자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오빠 돈 수억 다 써버리고 임신한 척까지 했다가 들통났어요. 이혼 후에도 연락 끊겼는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 지금이라도 막으셔야 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주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선 이 사람 떨리는 눈빛과 말투가 거짓 같지는 않았어요. 세상에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막상 저에게 일어났다고 하니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과거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되물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사람 닮은 경우도 많고요. 주연이란 이름, 어머님 돌아가셨다던 얘기? 동생 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똑같이 했어요. 저희 집에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주연이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희한하게도 모든 말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곤 그 직원은 조용히 나갔어요. 나는 정신이 멍해서 화장실 세면대에 잠깐 기대었죠. 그때 문을 열고 주연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휴지랑 물티슈 가져왔어요. 얼룩 좀 지워볼게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소용돌이처럼 일고 있었어요. 그 애가 지금 정말 누군지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한복집을 나왔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직원이 내게 했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전 남편이 병원에 있다. 사기 결혼에 가까웠다. 말했던 가족사도 다 똑같았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은 지금 너무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그 직원이 무슨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의 눈빛, 말투 그리고 떨리는 손이 거짓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그 직원이 준 연락처에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커피 사건 때 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직접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사촌 오빠 상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보기 전엔 아들에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날 주소를 받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성였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병실 문 앞에 그 직원 정은지 씨가 서 있었어요. 오셨군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계세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너무 마르고 너무 아파 보였어요. 그는 내 눈을 한번 보더니 당황한 듯 몸을 움찔했어요. 누구시죠? 오빠, 이분은 이주연 씨랑 결혼 예정인 집안 어머님이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오빠한테 그런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다른 남자 잡아서 뒤통수 치려고 하잖아. 내가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모셔왔어.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꼭 들어야겠어요. 그 남자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마른 입술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이름은 송민재라고 합니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 여자의 전 남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 처음엔 너무 완벽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투자한다, 생활비 필요하다 하면서 그게 몇억이 됐어요. 아들한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집안 사정 어렵다고만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병원 서류까지 위조해서요. 대놓고 임신했다고 진단서 가져오고 임신 테스트기까지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누가 안 믿겠어요?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진짜 제 아이가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저한테 말을 해주던 그 남자도 말을 잊지 못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을까 싶더라고요. 나중에 다 들통나니까 그 여자 그냥 사라졌어요. 집도 연락처도 전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고 지금은 간병인이 없으면 못 지내요. 뭔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때도 되돌려서 그 여자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 가족이 겪을 고통은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왜 주소만 주고 설명도 안 해줘요? 여기 이분들은 또 무슨? 나는 무겁게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학주야, 이분이 주연이 그 아이 전 남편이래.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연이가 결혼을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전 남자친구도 아니고 전 남편이 무슨?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 여자 전 남편 맞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류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구차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지만 저 같은 피해를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운 남자가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근데 당신만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아들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 눈물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사실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울먹이던 얼굴, 병상에 누운 그 남자,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주연이
이 모든 퍼즐이 너무 정교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그 애가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깊이 우리 가족을 속여왔는지.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미칠 듯이 억울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애가 마지막까지 연기를 할 수 없게 그 무대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연아,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니? 사돈 어르신이랑 사돈 총각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아, 당장이요? 갑자기라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볼게요. 그래, 내가 호텔 식당 예약해 둘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오시라고 해라. 그 목소리, 어쩌면 아직도 연기였겠죠. 저는 식사 자리를 예약하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씩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애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점잖고 겸손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부잣집 사모님은 다르시네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어머님 당황하세요. 저는 웃는 얼굴로 음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잠시 식사가 이어지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르신, 주연이 참 곱게 키우셨네요. 혼자서 새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 모딸이 워낙 철이 빨리 들어서 큰 고생은 없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주연이는 이름이 참 예뻐요. 혹시 누가 지어주셨는지요? 그 남자는 당황했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첫 딸이라 이름도 직접 지어주고 싶었죠.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주연이 한자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는 이번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죠. 아, 괜히 어려운 걸 여쭤봤나 봐요. 돌아가신 사모님 성함도 제가 아직 모르네요. 제가 실례했나 봐요. 그 순간 남자는 기침을 하며 말을 흐렸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다가 이번엔 여동생이라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주연이 동생이면 생일쯤은 기억하시죠? 언니 생일이 언제인가요? 네? 6월이었던가 13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생일을 헷갈려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는지도 아시겠네요? 그건 제가 어려서 기억이 잘. 거기서 이미 이 연극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식은땀이 아니라 손까지 떨기 시작하더군요. 혈액형은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피할 게 아니라 한 번쯤 같이 먹었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 순간 주연이가 다급히 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들 당황하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팔을 빼내며 말했어요. 너 이래도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전 남편이라는 사람 만나고 왔다. 한복집에서 커피 쏟은 날부터 지금까지 널 의심하면서도 아니길 바랬어. 어떻게 이런 사실을 감출 수 있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거야? 어머님,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해세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고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까요. 제 스토커였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저는 주연이의 따귀를 세게 쳤어요. 그 애가 입을 다물고 날 보는데 순간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알던 그 따뜻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아? 네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도 연기한다고 해서도 안 밀어냈잖아. 근데 넌 우리 가족을 이용했어. 아니에요. 저 진짜 학주 오빠 사랑해요. 그 사람도 절 사랑해요. 어머님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건 흠도 아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두었던 아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주연아, 다 들었어. 네가 꾸민 거 다 알아. 이 사람들 다 연기자잖아. 그 말에 가짜 가족들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어요.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앉으세요. 나 지금 경찰 부르기 직전이에요. 당신들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여동생 역할을 하던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연기자예요. 하루 알바라고 해서 온 거였어요. 죄송해요. 주연아,
넌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밟아도 되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 순간 주연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요. 다른 건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애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죠. 그날 저희는 그 연극의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애는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당했어요.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저 편한 곳에 누워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온몸이 들쑤시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들도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가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나 주연이랑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 만나. 대신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 이제는 네가 정리할 차례야. 저는 전화기를 건넸고 아들은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연아, 나야. 내일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도 또 한 번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혼자서 끝내야 할 일이니까요. 그 아이가 돌아온 건 1시간 반쯤 뒤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전히 비워진 표정이었어요. 갔다 왔구나. 괜찮니? 네,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그날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그 애가 좋아하던 공원 벤치였시오. 밤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쁘게 꾸미고 나왔다고 했어요. 학주 씨, 이제라도 만나줘서 고마워요. 나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주연아, 너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엄마는 네가 보육원 출신이라도 받아줬을 거야.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난 늘 외로웠고 항상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족까지 연기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했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덜덜 떨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나 오빠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너 정말 날 사랑했어? 아니면 그냥 안정된 가정을 연기한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었어요. 그게 거짓말처럼 들려도 그건 진짜예요.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녀의 말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말도 그 눈물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야. 나 너한테 다 속은 바보였지만 지금부터는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오빠, 그러지 마. 나 진짜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제발. 너 나한테 사랑이라는? 그녀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고 아들은 결국 차디찬 말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렸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한텐 두 번째 기회도 아까워.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다. 너 지금 아플 거 알아. 그래도 정말 잘한 선택이야.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 여자한테 휘둘린 내가 너무 한심해요. 아니야. 그건 바보가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야.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그게 죄는 아니야.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다음 날 그 여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 무릎 꿇고 빌며 울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 앞에 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진심이었어요. 다시는 안 속일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가만히 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겠지. 근데 그게 사람 속이고 연기하는 이유는 안 돼. 나는 널 며느리로 맞을 수 있었어.
너 진심으로만 다가왔더라면 과거가 뭐가 됐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을 이용했어. 우리 아들까지 부쉈어. 그 죄값은 받아야지.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그게 네가 만든 인생이야. 연기한 대가는 이제 네 몫으로 돌려받아야지. 우린 더 이상 쏘가주지 않아.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였어요.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 아이의 연극이 끝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마침표였어요. 그 애가 문 앞에 무릎 꿇고 사라진 뒤 저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아들도 조용히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집안도 조심스럽게나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근데요,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누가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편지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대충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 다 읽지도 않고 봉투를 구겨서 버렸어요. 하지만 이틀 뒤 또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현관 앞에 놓인 종이봉지 하나,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떡이랑 손수 쓴 것 같은 쪽지가 있었어요. 그 정도 수모를 겪었으면 이런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떻게든 빌부터 보려고 그러는 건지 그 애는 계속해서 편지를 넣어두고 갔어요.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는 생각에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 감시다. 관찰이고 병이다. 나는 바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학주야, 그 아이 아직 못 놓은 것 같아. 우리 집 주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아. 그 사람이요? 다시 찾아왔어요? 편지를 놓고 갔고 음식도 놓고 갔어. 겉으론 사과지만 그건 집착이야. 아들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CCTV를 설치했어요. 현관문과 주차장, 우편함 근처까지, 그리고 며칠 뒤 그 화면에 그녀가 찍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고 가는 장면. 얼굴은 제대로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 체형 전부 그녀였어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번엔 진짜로 끝내야 해요. 법적으로요. 나는 지구대에 아는 경찰관을 찾았어요. 사모님, 영상도 있고 정황도 충분하네요. 정식으로 접근 금지 요청 넣으시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저 아이 이제 멈추질 않아요. 접근 금지 신청은 생각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졌어요. 저흰 안심했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질 않나 봐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살짝 문고리를 잡고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CCTV를 확인하자 그녀였어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렀었지만 저흰 이미 그 얼굴, 그 실루엣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죠. 아들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그녀는 결국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현장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처벌 원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 처벌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는 힘든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더는 편지도, 음식도, 인기척도 없었어요. 아들도 말수가 줄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가끔은 회사에서 동료랑 야근하고 온다고 했고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그 누구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말자. 그 아이는 사라졌지만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주야, 지금 괜찮니?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학주야, 엄마한테 이런 기쁨도 오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인생을 흔들었지만 결국 우린 다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은 조용해졌어요.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인데 며칠 동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희는 조금씩 다시 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학주야, 이번 주말에 아빠랑 등산 갈래?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김밥을 쌌어요. 참치도 넣고 우엉도 볶고 남편이 좋아하는 단무지도 넉넉히 넣었어요. 등산 가면 배고플 텐데 엄마가 특별히 준비했어. 많이 먹어야 힘나지. 감사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앞에 앉은 아들은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류였어요. 회사 서류 같기도 하고 뭔가 계획서처럼 보이기도 했죠. 학주야, 무슨 일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맡았니? 아니요, 그냥 제 인생 다시 정리해 보려고요. 회사 일도 그렇고 제 꿈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다음 날 딸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손엔 떡 케이크 하나와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집에 있어? 간식 챙겨왔어요. 이건 오빠 것도. 저는 얼른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효녀네. 오빠가 요즘 좀 힘들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혼자 산책도 다니고 요즘 책도 많이 읽는데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로 회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문득 내게 묻더라고요. 엄마,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까지 바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 바보 같을 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더 상처받고 근데 결국 다시 일어서니까 사람인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언젠가 누굴 진짜로 만나면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진짜 사랑은 가짜를 겪어야 더 잘 보이는 법이야. 아들은 그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어요. 가짜를 겪어야 진짜를 알아본다. 맞는 말이네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지만 모처럼 활짝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연이는 아들에게 농담도 하고 남편은 소주 한 잔 따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일은 몰라. 이렇게 잘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버지 말씀 믿어볼게요. 저도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웃게 해달라고, 그 웃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토록 거세고 무서웠던 시간을 지나 다시 따뜻한 햇살 아래 서게 되었어요. 나는 말로는 표현 못할 안도감에 가끔 혼자 안방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가족이 아직도 이렇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새기면서요.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정장 차려입고 출근하고 저녁엔 남편과 뉴스 보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가끔 지연이와 영화 얘기로 웃기도 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기도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우리 아들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났어요. 그 아픔을 겪은 만큼 저흰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그녀가 남기고 간 건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해준 슬프고도 값진 교훈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마당에 심어놓은 목련이 새하얗게 피었고 거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집도 다시 봄이 왔구나.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며느리 될 줄 알았던 아이의 정체가 드러났고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아들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엄마, 나 이직하려고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어머, 갑자기? 지금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었잖아. 그래, 너라면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아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엔 어딘가 이제는 괜찮다는 안도의 표정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도 집에 들렀어요. 작은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고생했으니까 조촐하게 기념 파티 하나 하자. 오빠의 새 출발도 축하하고. 나는 웃으면서 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작은 불빛 하나에 저희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나지막에 아들이 말했죠. 엄마, 아빠, 지연아, 그동안 진짜 고마웠어. 나 혼자였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야.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잖니? 누가 무너지면 함께 일어나는 게 가족이지. 다시는 울지 말자. 남자답게 딱 털고 앞으로 나가자.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저희는 그렇게 웃으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를 했어요. 음식 맛도 더 깊었고 웃음소리도 예전보다 더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그 풍경이 마치 우리 가족의 마음 같았어요. 조금은 흔들리지만 결국은 잔잔하고 따뜻한 빛으로 돌아온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엔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진심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속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덮는 방법을 배웠어요. 누구도 원망만 하며 살 수 없으니까요. 그 아이에겐 미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연민만 남았어요. 그 아이가 언젠간 스스로 진짜 삶을 살길 바라요.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살 거예요. 큰일을 겪은 집일수록 더 따뜻하고 단단해진다는 말, 이제는 믿어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